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새 대북 제재안은 김정은 자산 동결을 제외하는 등 초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초반에 미국이 제안했던 초강경 대북제재안에서 다소 약화된 부분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됐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제까지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계속 통과됐습니다. 이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숫자적으로는 이제 그 안보리의 15개국 중에서 9개국 그리고 저 상임이사국 중에서 비토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되는데 아무래도 이번도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통과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준을 낮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네, 지난주 공개된 초안만 해도 사실 미국이 원하는 모든 초강력 제재가 다 있으면서 이 초강력 제재안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약화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이 제안한 이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보면은 소위 네. 끝장 제재라고 해서 예. 북한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런 그 판단이 나왔는데 이번에 최종안은 아무래도 통과될 수 있는 그리고 관련국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국가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무난한 제재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좀 보면은 원유 봉쇄 조치는 아예 빠졌고 유일하게 이제 북한의 섬유 제품만 초안대로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 좀 효과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제 제재를 왜 하는가? 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ICBM 개발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 제재를 했다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북한이 핵무기를 다 포기하는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경제 제재의 효과는 사실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북한의 돈줄 그리고 정권의 자금줄을 조여나가는 경제 제재가 시작된 것은 사실 굉장히 최근입니다. 한 2013년부터 유엔 안보리 그리고 각국의 그 독자적인 경제 제재가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다 하기에는 그 시간이 아직 부족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데는 이제 큰 의의가 있고 또 북한이 경제 그 주요 수출 품목, 그 해외 노동자, 수산물, 석탄, 그다음에 섬유 제품, 그다음에 광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가 하나하나씩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는 어떤 통계를 보면 적어도 수출의 68%가 줄어드는 그런 큰 효과가 타격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북 원유가 연 400만 배럴로 동결이 됐고요. 하지만 전면 수출 금지는 불발이 됐습니다. 유류가 이제 첫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네, 이어가 주시죠. 네, 또 이제 김정은과 이렇게 동생 김여정뿐만 아니라 황병서 정치총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 4명의 자산 동결안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졌죠.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3년 1월부터 이제 소위 트리거 조항을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도발이 있을 때 도발에 맞는 적절한 그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한다면은 그런 결의안의 수위를 높여나간다, 점차적으로 높여나간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의견을 제시하고 미국이 고민한 것은 이번에 가장 초강력 제재를 하거나 이제 끝장 제재를 한다면 북한이 다음번에 도발을 할 때 어떤 그런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옵션이 벌써 소진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유엔 안보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라서 이렇게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에 따라서 군사적인 옵션이 아닌 비군사적인 옵션, 경제 제재도 여기 해당이 되죠. 그것을 유엔 안보리가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끝장 제재가 통과되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은 유엔 헌장 41조에서 42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42조로 넘어간다면은
분쟁의 해결 그리고 모든 비군사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으나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군사적인 옵션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그 정당화 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한국 1950년에 침공을 했을 때 42조가 발동이 돼서 유엔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관련 국가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그 여지를 남겨두는 단계적인 경제 제재 여지를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북한의 기존 해외 노동자 연장 금지라는 소식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해외 노동자가 이제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큰 정부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이슈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금지는 어렵지 않았나 예상을 했고 예. 대신에 그 더 이 계속 해외 노동자들이 이제 송출되거나 활동하는 것에는 제한을 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반영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사실 많이 약화가 되면서 통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예, 통과될 것은 예상했습니다. 아마 그 이견이 굉장히 강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11일로 못 바꾼 날짜가 연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물밑 협상과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이 제안한 못 박은 11일에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은 미국 입장으로서도 네.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 의견도 반영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원한 어떤 초강력 끝장 제재가 통과 안 되더라도 그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이 나오는 데는 57일이 걸렸고 또 그다음 2321이 나올 때는 83일이 걸린 데 비하면 북한의 6차 핵실험 8일 만에 이렇게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또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예, 또 네. 그런 의미도 있겠군요. 원유 전면 수출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미국으로서는 역대 최강 제재 명분을 얻었고 중국으로서는 이제 원유 공급 전면 금지를 막아서 체면을 차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리거 조항, 점점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간다. 북한이 어떤 비핵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국제사회는 점점 그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원칙하에서 이번에 끝장 제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죠. 이제 원유 금수에 대해서 중국이 더 강력한 입장을 다음번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그 해외 인력 송출에 있어서도 미국 입장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한테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칭적으로 제재를 하지만 계속 도발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놓고는 물탄 결의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 얼마로 보고 계시나요? 추가 제재로 나오는 가능성은 사실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엔이 그냥 새로운 결의안을 내는 건 아니고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서 국제사회가 그런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무엇이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것이냐? 저는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그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하지 않았고 거기에 어떤 그 무기를 탑재하는 기술도 아직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정은 정권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의지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도 새로운 제재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 정부가 아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네.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군 측에서는
그, 그 한미 상호 그 안보 조약에 따라서 예. 미국이 이미 그 강력한 이제 핵 확장 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들여올 이유가 없다. 괌에 있는 이제 그 핵 억지력 그리고 전략 자세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 예. 또 일각에서는 한국의 주한 미국의 이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 질문은 전술핵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이 괌에 있던 하와이에 있던 미국 본토에 있던 아니면 한반도에 있던 결국에는 이것은 미국의 무기거든요. 예. 한국이 이제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면 그 결국에는 전술핵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그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했을 때 또 정말로 북한이 그 북한이라는 그 국가와 정권의 그 공멸을 그 감수하고라도 미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그 핵으로 대응할 것인가, 핵 전쟁도 불사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실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한 이후로는 핵 전쟁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가설에 입각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그 불안감이 핵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한국민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완전하게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술핵은 미국의 소유입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고 예. 미국이 그것을 한국 정부와 이게 통제권 그 키를 넘겨주지 않는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북한이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라든지 태도를 바꿀 충분한 이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엔 북한 입장에서는 뭐 괌에 있는 그 랜서 폭격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미니메3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에서 평양까지 30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거기 전술핵을 들여온다 그래도 그것이 주한미군 통제에 있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은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더 두 가지 입장을 취하겠죠. 하나는 이렇게 미국이 그 핵무기를 더 추가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핵무장을 빨리 완성해야겠다. 예. 그래서 더더욱 그 핵무기 개발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능력의 완성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대화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전술핵도 결국에는 미국의 소유니까요. 예. 그래서 코리아 패싱, 그 북한이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는 더 오히려 강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조금 전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